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조폭이 용감한 것은 생각이 짧기 때문입니다. 자기 생각이 부족하기 때문에 조폭 행동대장들은 대부분 제 한 몸 불살라 보스에게 충성하기 마련인데요. 그래서 보스가 시키는 일은 맹목적적으로 수행하는 겁니다. 그런 까닭에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범죄를 저질러 교도소 가는 것을 자랑으로 여기기도 하는 거죠. 임명직의 과유불급이 지나치면 교각사루의 잘못을 저지를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임명직 공무원은 임명권자의 통치 철학을 충실히 이행하는 도구여야 함은 물론 그 충실한 이행이 조폭처럼 법을 위반하거나 범죄 행위로 나가서는 안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임명권자의 뜻을 온전히 수행하는 것을 한계로 삼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선 윤석열 검찰총장의 검찰은 지금 브레이크가 고장난 상태에서 굽이치는 고갯길을 내달리고 있는 형국인데요. 과유불급의 검찰권 행사를 스스로 제어하지 못하고 지금 멈추면 죽는다는 위기감에 팽배해져 있는 듯 보입니다. 윤석열 총장 체제는 조국 교수의 법무부 장관 임명이 부당하다는 데서 출발합니다. 그가 몇몇 정치권 인사에게 조국 교수를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하면 안 된다는 뜻을 표명했고 그의 임명을 막기 위해 그의 온 가족에 대한 무한정 수사를 진행해 부인 및 동생과 처남을 구속시키는 등 혁혁한 정과를 세우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임명 한 달 남짓 만에 조국 법무부 장관의 자진 사퇴를 유도해 사퇴 아닌 강퇴를 시켜버린 거죠. 그러나 거기까지였습니다. 이후 조국 장관의 직접적 범죄 혐의를 발견하지 못하자 매우 당황한 윤석열은 새로운 연결고리를 찾다가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의 비리를 조사했고 이 역시 조국 장관의 직접적인 개입 사실이 드러나지 않게 되자 더더욱 당황하고 말았는데요. 조국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에 대한 공판 과정에서 법원으로부터 공소 제기가 잘못됐다는 지적을 받은 겁니다. 공소 제기 후 이뤄진 추가 수사에 의한 추가 수집 증거의 증거 능력이 없음에 이걸 추가했고 그래서 결국 공소장 변경이 범죄 사실의 동일성 불일치로 허가받지 못하는 상황이 된 거죠. 이렇게 될 경우 그 공소 사실은 형사소송법상 공소기각될 개연성이 대단히 높아진 겁니다. 또 사모펀드 관련 사건 역시 사모펀드 기금의 횡령이나 배임 등의 혐의보다 대여금 이자 수령 및 대여 원금 회수 쪽 주장에 더 힘이 실리고 관련 증거들도 그런 방향으로 드러나고 있는데요. 따라서 무죄 선고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지는 상황이다 보니 이 역시 수십 명의 특별수사부 검사들과 수사관들을 동원해 수십 일에 걸쳐 강제 수사를 하고도 수사 결과가 구차할 수밖에 없는 거죠. 결국 목적을 위한 과잉 수사였음이 증명된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또 연결고리를 찾겠다며 당시 황운하 울산지방경찰청장의 김기현 울산시장에 대한 하명수사가 기획수사였다며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관여한 것이 아니냐는 범죄 의혹에 대한 새로운 수사를 시작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청와대 파견 검찰 수사관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극적 사건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검찰 수사관은 검찰 내에서도 유능하다고 소문이 났고 그의 유서에는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가족을 배려해달라는 뜻밖의 내용이 기술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핸드폰을 초기화하지 말아달라는 무서운 경고가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검찰 수사관은 검찰에서 수사받는 것이 얼마나 혹독한 과정으로 이루어지는지 자신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질 경우 윤석열 검찰이 얼마나 매섭게 나올 것인지를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는 그 중압감을 이기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봐야 할 텐데요. 대부분 범죄자라면 자신이 죽을 때 증거를 인멸하는 것이 본능입니다. 그런데 해당 수사관이 자신의 핸드폰 기록을 초기화하지 말라는 유언을 남겼다는 것은 우선 자신이 떳떳하다는 자신감과 누군가 자신에게 불리한 짓을 한 자가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몸짓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더군다나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자신의 가족을 배려해달라는 당부와 함께 핸드폰 초기화 불가 의견 표명은 상호 배치되는 것 같으면서도 결론은 하나의 방향을 향해 나아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검찰에 대한 강력한 경고 메시지라고 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검찰 수사관은 검찰에서 청와대에 파견 나가게 되면 물론 청와대를 위해 일을 하지만 본가가 검찰이기 때문에 검찰의 빨대 역할도 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겁니다. 문제는 그 수사관의 검찰 연락사항들이 모두 그 핸드폰에 저장되어 있는 것이라는 게 팩트인 거죠. 그래서 그 내용들이 지워지면 자신은 범죄 혐의만을 뒤집어 쓴 채 매도당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절대로 핸드폰을 초기화하지 말라는 경고성 유언을 했다고 볼 수밖에는 없는데요. 거기에 검찰 비리 관련 모든 내용이 저장되어 있으니 더 이상 가족들의 다른 별건 사항을 건드리지 말라는 메시지를 배려해달라는 완곡한 표현으로 나타냈다고 볼 수밖에는 없는 겁니다. 결국 윤석열 총장이 여기까지 온 것은 조국 장관에 대한 견제를 통해 검찰의 정치권 길들이기였습니다. 어떻게든 자신들의 목에 비수가 될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의 입법을 막고자 정치권에 대한 압박의 결과라고 요약할 수 있는데요. 윤석열 검찰총장은 예전의 평검사 시절부터 윤석열 총장이라고 불려왔습니다. 총장이라는 말이 결혼을 늦게까지 하지 않은 총각 대장이라는 말의 준말이라며 웃으며 넘어갔지만 젊은 평검사 시절부터 검찰총장에 대한 의지가 강했다고 보여지는 대목인데요. 그렇다 보니 평검사 시절에도 보스 기질이 강해 더러 스폰서들의 술 대접을 주선하기도 했었다는 함께 근무한 선배들의 뒷이야기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삶의 연결고리들이 얽히고 설켜 현재가 만들어졌습니다. 완전 무결함이란 있을 수 없는 거죠.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은 자신의 진퇴를 심각히 고민해야 할 때가 됐습니다. 거기까지가 임명직의 한계이기 때문입니다. 이 글은 지난 6일 법률저널에 게재된 오시영 전 숭실대 법대 교수의 컬럼 오시영의 세상의 창,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제 진퇴를 결정해야 한다를 인용 참조하였음을 밝힙니다.